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중국 푸첸성 샤먼시 하이웨이 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정의용 장관과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왕이 부장, 우장하오 부장조리 등만 참여한 비공개 소인수 회담이 예정보다 더욱 길어지면서 확대 회담 시간도 약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이후 이어진 확대 회담과 오찬 등이 종료된 시점은 오후 4시께였습니다. 왕이 부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은 중요하며 매우 적기에 이루어졌다면서 양국 관계는 심화 발전의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였으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듯 국제법에 기반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지키며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한중 간 상호 이해와 우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우리의 이런 노력을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된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양국 장관은 정상, 고위급 교류, 실질 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와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양국 장관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도 비대면, 대면으로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각종 대화체를 가동해 한중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한중 외교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 간 각종 대화를 가동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한중 외교 차관 전략 대화 및 외교 안보 대화를 상반기 내에 추진하기로 하고 한중 외교부 간 교류 협력 계획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현실과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대비해 한중 문화교류 촉진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도 올해 상반기 안에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국이 협조해달라며 한알령 해제를 요구했고 왕이 부장은 한국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자고 응대했습니다. 또 한중 자유무역 FTA 2단계 협상도 가동하기로 하면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 측은 녹색 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에게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미중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중요하다면서 미중 양국이 갈등 요인을 줄이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양국 관계 개선이 주요 의제였다면서 물론 미중 갈등이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양국은 각각 회담의 성과를 알리는 발표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발표문에 있는 내용이 중국 측 발표문에 없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날 외교부는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내용을 앞세운 결과물을 발표했지만 회담 종료 6시간 뒤 나온 중국 측 발표에 시진핑 주석 방한에 대한 내용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 측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중국 측 발표문에 강조된 부분도 있는데 백신 협력이 대표적입니다. 중국 측 발표문에 따르면 양국은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며 신속 통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발표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나 백신 여건에 대한 협력은 우리 정부 발표 자료에는 물론 정장관 기자회담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밖에 한국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고 중국의 해외 동포 백신 접종 계획인 춘마오 행동을 지지했다는 발표도 한국 정부 발표문에는 찾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통상 발표문은 각국이 자국 내 홍보 목적 등에 따라 중요시 여기는 내용을 강조하기에 발표 내용에 없다고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한령 해제로 수혜를 받을 업종에는 미디어 엔터, 화장품, 면세점, 게임, 여행, 저가항공 등 몇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2012년에 한국콜마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2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업계 최초로 국내의 ODM 방식을 정착시키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자회사를 통해 전문의약품 사업과 HB&B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종합기술원 산하에 바이옴 연구소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 벤처기업과 물질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염증, 호흡기 치료제 등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의 육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법 등에 근거하여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6년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인접분할하여 설립되었고 200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사업부문은 크게 화장품 사업부문과 DB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규 럭셔리 브랜드 CNU를 출시하여 럭셔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였고 고객의 세부 니즈 및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신성장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장품은 주식회사 한국화장품제조에서 화장품 판매 및 부동산 임대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2010년 설립되었으며 2010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을 비롯 700여 종류의 화장품 판매를 영위하는 종합화장품 회사입니다. 주요 유통 경로는 시판, H&B 사업부, 백화점, 홈쇼핑 사업부 등이며 자회사인 더샘 인터내셔널을 통해 브랜드숍 관련 화장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힐리블을 설립하여 온라인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스맥스, 이츠한불, NFC, 토니모리, 아모레지, SK바이오랜드,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제조, 호리아나 등 여기서 언급하지 못한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주식 이슈와 관련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